자, 교재 맨 앞으로 와서 장소적 적용 범위를 봅니다. 자, 의 나와 있죠? 형법은 어느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장소적 적용 범위라고 한다. 자, 이랬습니다. 자, 입법주의를 먼저 볼게요. 총 4가지가 있는데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자가 무슨 말일까? 이 속자는 붙일 속자입니다. 우리가 속주머니 할 때 그 속자입니다. 속주머니는 어떻게 만들죠? 그 할머니들이 옛날에는 그 천을 가위로 오려서 옷 안쪽에다가 이 옷감을 대어서 바느질로 해서 속주머니를 만들죠. 그쵸? 그래서 이 속자가 붙일 속자인데 땅지자입니다. 땅에 갖다 붙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형법을 갖다 붙여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인을 살해했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내라고 했잖아요. 그쵸? 범죄인이 누구든 피해자가 누구든 간에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갖다 붙여버리겠다는 것이 속지주의입니다. 됐죠? 이 속지주의는요. 기국지도 이 속지주의를 확장하는 형태다 되어 있는데 이 기자가 태극기 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국외를 운항하는 자국의 선박 항공기까지 영역을 확장한다고 하는 거죠. 이 태극기를 꽂고 다니죠. 꽂고 항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떠다니는 영토, 날아다니는 영토다 라고 해서 이 기국주의는 뭐다? 속지주의를 확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를 쓰죠. 우리나라 사람에 갖다 붙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이 속인주의인데 한국인이 한국에서 미국인을 살해했다고 하면 그건 속지주의가 돼버리죠. 근데 한국인이 미국에서 미국인을 살해했다고 했을 때 이 한국인이 우리나라 영역 바깥을 벗어났죠. 그랬을 때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서 노트를 한번 펴봅니다. 자, 노트는 3페이지인데요. 제가 좀 그림 크게 키워볼게요. 자, 이 그림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땅덩어리잖아요. 그쵸? 땅덩어리인데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일단 육지가 있을 것이고요. 육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닷가가 있죠. 그쵸? 해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는 영공이 있고 그래서 영토, 영해, 영공을 우리나라 땅덩어리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서 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해자, 가해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속지주의다 이런 말이.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배도 전부 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아니었다면 자,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이만큼입니다. 그렇죠? 이만큼. 영토, 영해, 영공을 합치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이만큼이거든요. 여기서 배에 있든 비행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어느 누군가가 범죄 행위, 우리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다면 그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 속지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요 배나 비행기가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벗어납니다. 땅덩어리를 벗어나서 저기 미국 앞바다까지 갔어요. 미국 앞바다까지 갔다. 또는 그 사이에 있는 남태평양 해상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즉 가운데 시점에서 저질렀든 미국 가서 저질렀든 어디 가서 저질렀든 간에 여기서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거기서 우리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다면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기국주의라는 것입니다. 기국주의. 이 기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그 바깥의 영역에서 발생했을 때 기국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싸움 붙으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속지주의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속지주의가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 4조, 3조, 5조, 6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4조, 3조, 4조, 5조, 6조랑 다 싸움을 붙어도 2조가 다 이겨요. 그래서 3조, 4조, 5조, 6조라고 하는 것은 2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지주의가 원칙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이 귀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영역 바깥을 벗어났을 때 귀국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있던 A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자, 미국에 가서 A가 B라는 사람을 칼질해서 죽여버렸어요. 자, 이랬을 때 이것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이 속인주의입니다. 속인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벗어난 그 세계 어느 지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뭐 저희 영국을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딜 가든 우리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속인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역시 속인주의 역시 마찬가지로 속죄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했을 때 그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교재해 볼게요. 자, 지금 속죄주의, 속인주의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보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속죄주의와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보호주의는 정반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피해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침해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범죄지인의 국적 범죄지를 불문하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보호주의입니다. 됐죠? 그래서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국가보호주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민보호주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인이 한국인을 살해했다고 했을 때 이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보호주의입니다. 반면에 요 세계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계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범죄지, 범죄인, 피해자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공존질서를 침해하는 범죄가 있는데 그것이 전쟁, 테러, 그 다음에 뒤에 판례가 나오겠지만 항공기 납치도 있어요. 그 다음 해적행위, 우리 아덴만 사건 아시죠? 그거. 그 다음에 통화도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인신매매, 이거 우리 형법에 있습니다. 세계주의, 명문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세계주의입니다. 자, 됐죠?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속죄주의가 원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조문 보죠.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그쵸? 빨간색으로 내자 동그라미. 죄를 범한 것이 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 이것이 속죄주의입니다. 자, 대한민국 영역입니다. 영역이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말합니다. 예를 보죠. 인천공항에 막 착륙했다, 이륙했다 할 때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령 그 비행기가 일본 비행기이고 일본인이 중국인을 폭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형법 제2조를 적용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은 행위와 결과 중에 어느 하나만 발생하면 됩니다. 어느 하나만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형법 제2조 속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한국에서 기망을 하고 미국에서 재물을 받았다 할 때 그 행위지가 기망 행위지가 한국이죠. 그렇죠? 또는 그 반대라고 했을 때 재물 받은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영역 안에서 발생하면 제2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봅니다. 자, 사실관계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서울의 모 커피숍에서 공모를 했다. 그 말은 공모지가 서울이란 얘기입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속죄주의에 따라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가 꺽쇠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 밑줄 그시고 공모지 동그라미 치시고 공모지가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형법 제2조 속죄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1번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판례.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미화 22,000달러를 받았다는 거죠. 교부받은 그 장소가 서울 서초동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결유지 보시면 수수하는 장소가 영역 내이기 때문에 따라서 형법 제2조 속죄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 변호사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판례도요. 자, 유사수신 약정 체결 및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지가 영역 내라고 했죠. 그래서 영역 내이기 때문에 설령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장소나 무슨 장소가 영역 외라 할지라도 어느 하나만이라도 영역 안에 있다면 우리 형법 제2조에 따라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판례도 보면 자, 피고인이 해외의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아이디 제공함으로써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역 내이기 때문에 따라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영역 내이기 때문에 속죄주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중간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사이트 운영이 외국인에 의해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은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어떤 근거일 것 같아요? 세 번째 줄 가면 영역 내이기 때문에 속죄주의가 되겠지만 이것은 속죄주는 아니죠. 영역 외이니까요. 그럼 속인주의도 아니죠. 외국인이니까요. 그런데 찾아보면 뒤에 6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대한민국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일 때에는 6조에 따라서 보호주의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기국주의 볼게요. 자, 제4조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제4조가 기국주의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제4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그렇죠. 빨간색으로 외자 동그라미. 왜 외자인지 아시겠죠? 내자 하면 그건 속죄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1번 대한민국 영역 외라고 했습니다. 외라고 하는 것은 공해상, 그쵸? 다음 외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말이죠. 예를 보시게 되면 여기 공해상 밑줄 그어놨죠? 미국 항공 밑줄 그어놨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4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 다 옛날에 사법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들입니다. 자, 2번을 볼게요. 대한민국의 선박 항공기라고 되어 있죠? 조문 속에. 그쵸? 그쵸? 여기서 대한민국의 할 때 이 의자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영어 시간에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of. 그쵸? 이 of의 문법적 용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고 있잖아요. 뭐 목적격이다, 소유격이다 등등등등.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할 때의 의가 과연 무슨 뜻이냐? 라고 했을 때 선적국 밑줄짝, 등록지국 밑줄짝입니다. 배를, 항공기를 누가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서 외주 줄 수 있잖아요. 외주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적을 한국에다가 두었을 때, 그쵸? 한국에다가 두었을 때 우리 형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각주 1번 돼 있죠? 자, 각주 1번 가볼게요. 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회사 선박일지라 할지라도 파나마국에 등록했다고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거예요. 형법 제4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형법 제4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다만 이러한 선박 항공기는 전부 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고 밑에 3번은 됐고 자, 밑에 판결유지 가보죠. 자, 북한도 우리나라 땅덩어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서 국내에 잠입활동하던 중에 자, 국내에서 잠입활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 서울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비행기죠. 그쵸?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북한 평양으로 들어갔다. 북한 평양이 우리나라 땅이죠. 그쵸? 그랬을 때 자,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서 자,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나라다. 여기가 중국이고요. 중국 북경이고요. 여기가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평양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외국인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여기 외국인이 하나 있는데 외국인이 북경을 거쳐서 이렇게 평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만약에요. 자, 여기가 캐나다가 있잖아요. 여기가 캐나다가 있잖아요. 캐나다 사람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면 죄가 안 돼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걸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잠입해서 활동하던 중, 그쵸? 간첩 활동을 하던 중에 북경을 거쳐서 평양을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 비행기였기 때문에 뭐다? 제4조다. 4조. 그 다음에 북한 땅은 우리나라 땅이죠. 제2조다. 2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조하고 4조를 적용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인주의와 보호주의 감입니다. 첫 번째 속인주의. 제3조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영역 외입니다. 영역 내라면 속죄주의죠. 자, 여기서 죄를 범했다는 것은 실행행위지와 결과발생지 모두 다 영역 외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앞에서 속죄주의 할 때 배웠죠? 어느 하나만이라도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속죄주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속인주의가 적용되려면 그 모두 다가 영역 외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의 범죄이면 되는 거죠. 비록 그 나라에서는 비범죄화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형법상에 엄연히 처벌 규정이 있다면 제3조에 따라서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관련 판례입니다. 한국인 갑은 외국인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필리핀에서 상습 도박을 했다. 우리 형법상의 범죄에 상습 도박죄 있죠. 근데 필리핀에서는 도박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엄연히 우리 형법에서는 상습 도박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국인이 필리핀에 가서 그 짓을 했다면 상습 도박죄 속인주의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밑에 판결 의지해서 제3조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카지노 맞죠? 카지노입니다. 외국이죠? 외국 카지노라 할지라도 엄연히 도박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외국 카지노 들어가서 도박을 했다면 따라서 처벌되는 것이다. 조각될 수가 없다는 것도 이 속인주의에 따른 근거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즉 강원도 정선에 가면 정선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 강원랜드에 가서 이 카지노를 하게 되면 법의 근거가 있어요. 이 폐광지역개발지역이라는 특별법이라는 이 법의 근거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법의 근거에서 했기 때문에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이고요. 그런 법에 따른 예외가 없다면 따라서 도박죄는 우리나라에서 정성 카지노 이외에는 다 처벌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제주도에도 있고 뭐 있기도 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법의 근거에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처벌된다. 외국 나가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신 판례인데요. 지금까지 판례는 많이 출제가 됐던 것입니다. 뭐 필리핀, 외국 카지노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증나죠. 그렇지만 최근에 아주 뜨끈뜨끈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최신 판례가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요 판례 봅니다. 이 죄형법정주의에서도 요 판례가 이제 앞에 있긴 하지만 3조 관련해서도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의료법에 보면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료법 규정은 어디까지나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영역 외에서 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 의료법 조항이 여기까지는 뻗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애당초 의료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위법성도 아니고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일 때? 도박이 아니고 뭐 카지노 도박이 아니고 성매매도 아니고요. 여기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판례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시면 안마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 조항도 의료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안마사 자격은 우리나라 시도지사 자격 인정에 관해서 부여되는 것이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위에서 보았던 영역 내라는 겁니다. 영역 내이기 때문에 영역 외에서는 이 의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지? 영역 외에서는 시도지사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국인이 영역 외에서 이 안마업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의료법 조항이 영역 외까지 뻗쳐서 확장되어서 효력이 거기까지 확장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했을 때는 의료법상 애당초 처음부터 구성권 해당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자,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피고인이 일본에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였다 할 때 여기 보았듯이 안마 행위가 의료법상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따라서 피고인을 양별규정에 따라서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요.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내국인 나와 있죠? 내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범행 당시입니다. 범행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요 얘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얘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이 프랑스인을 상해를 했다. 상해했습니다. 누가? 미국 사람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넘어왔죠. 넘어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자,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 행위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상해를 가할 당시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살인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살인죄를 범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강남 쪽에 가서 영어 학원 강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서 그 나라에서 송환 요구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그 사람을 체포해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접견할 수 없어요. 어쨌든 행위 당시에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재판도 못합니다. 자, 밑에 판에 가볼게요. 별표 쳐보시고. 자, 한국 대학생이네요. 평소 미국의 대한 정책에 불만을 품어오던 중에 그 시대적 배경을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시대적 배경이 86년도죠. 누가 집권할 때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할 때죠. 50 때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왜 대학생은 미국의 대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품어왔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탱크를 앞세워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 눈치를 받겠나요? 누구 눈치를 봤어요? 국민들 눈치를 봤어요? 미국 눈치를 봤죠. 미국 눈치를.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기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안 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부틀리커 뭐 신발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부를 많이 했지. 하라는 대로 다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일 불만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그래도 깨우쳤다라고 하는 대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품었고 결국 서울 소재에 있는 을지로죠. 을지로에 있는 미 문화원에 침입하였다. 그래서 항의 농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처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폭처법 위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였나요? 방화, 그렇죠? 방화, 손괴 등등 이런 폭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노트에 있나요? 노트에 있네요. 자, 노트 한번 볼게요. 자, 노트를 볼게요. 자, 한국인이죠. 한국인이 을지로에 있는 미 대사관에 들어갔죠. 그래서 폭처법 위반 행위를 했다. 처벌할 수 있죠.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속지주의냐 속인주의냐 그 말입니다. 속지주의냐 속인주의냐. 그러려면 을지로에 있는 미 대사관이 과연 누구 땅이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누구 땅이겠습니까? 을지로에 있는 미 대사관이 미국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응? 당연히 여러분들은 한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여러분들은 2000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8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누구 땅이겠습니까? 그러면? 응? 이것을 당시 사법부는 미국 땅이라고 봤어요. 웃겨요? 뭐 웃길 게 뭐 있나요? 지금 정치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좌파와 우파랑 극렬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사법부도 대통령이 다 사법부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사람들 심어놔가지고 저렇게 재판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미국한테 아부하는 마당인데 그렇잖아요. 사법부도 어떻게 했다? 이건 미국 땅이라 봤어요. 미국 땅. 일단 니네 가져라. 그쵸? 그래서 미국 땅이라고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이 미국 땅에 가서 범죄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한국 땅이라고 보았다면 속주주의가 적용될 것인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당시에는 이것을 미국 땅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미국 대사관은 그랬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됐다. 뭐 젊은 대학생들이 혈기왕성하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됐다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예 아닙니다 형님.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처벌했던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80년대 판례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 밑에 노트를 보시게 되면 이 1번, 2번 판례가 있는데 이것이 2000년대에 넘어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한국 대사관은 누구 땅일까? 또 독일 베를린에 주재한 북한의익 대표부는 누구 땅일까? 누구 땅일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한국 땅이고 이것도 북한 땅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을지로 미 대사관처럼 하려면 그쵸?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걸 누구 땅이라고 그랬어요? 중국 북경시에 있으니까 중국 땅이고요. 독일 베를린에 있으니까 독일 땅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맞죠? 그래서 어쨌든 판례는 역사니까 그 역사 흐름대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판례가 폐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로 미 문화원에 있는 땅은 미국 땅이라고 보았고 중국 땅에 있는 것은 중국 땅으로 보았고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재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대한민국 내에 있던 이 미 문화원이 누구 땅이다? 여기 미국 영토의 연장이다. 미국 땅이다. 니네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속인주의다. 속인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속주주의 하면 틀려요. 그래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판권은 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으세요. 미 문화원 측에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형님.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렇죠? 재판권이 배제가 된다 하면 틀려요. 배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